안녕하세요. 수익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0년 9월 17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이네요. 자, 어제장 우리 어느 정도 혼조세긴 했지만 중간에 좀 폭락이 있었죠. 어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폭락세를 멈춘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바통을 이어받은 이제 유럽과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혼조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떨어지고 미국장만 보더라도 다우존스는 뭐 수익 이제 양봉 구간을 유지한 데 비해서 S&P나 나스닥은 떨어지고 또 반대로 또 러셀 2000 지수는 1.3%나 올랐어요. 그래서 러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셀 인베스트먼트사가 만든 지수 중에서 좀 상위 종목군들을 빼고 좀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이 된 2000개의 종목으로 구성이 된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쪽에서는 1.3% 지수 상승이 나타나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뒤섞여 있는 혼조세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어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새벽에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는 이제 FOMC의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FOMC 성명 내용을 같이 조금 살펴보게 되면 특이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앞에 얘기했었던 이제 평균 물가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앞서 FOMC에서 한번 발표를 했었죠. 2% 이상 계속 조금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2% 이상으로 유지될 때까지는 금리 동하량 부분을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시장에 특이점이 발생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 이제 뭐 그런 부분으로 결국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결국 뭐 예상대로 이 물가를 제한을 하기 위해서 물가를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서 경기 반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금리 변동이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안도감이 당연히 생겼겠죠. 근데 뭐 사실 예상에서 틀려지는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뭐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좀 혼조세가 나온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지수가 완전히 안정됐다고 볼 수 없는 강한 낙폭 이후에 회복을 해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수는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장도 아무래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금 다른 부분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미국장의 평균 추세와 비교했을 때 고점과는 차이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연동이 돼서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요. 나스닥 선물 지수라던가 아니면 이 다우존스 지수, 미국의 주요 지수의 한국장들은 보통 큰 흐름에서 굉장히 이제 커플링이라고 표현하는 듯이 이제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이 좀 디커플링 돼서 움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장 같은 경우에는 좀 시작부터 끝까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장이 예상된다라고 한다면 스윙 종목들 진입 시점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유 종목들 낙폭이 좀 나왔을 때 섣불리 물을 타기보다는 이럴 때는 조금 관망하다가 뭐 내일이나 이제 지수가 좀 안정되는 걸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큰 마켓 흐름상으로는 혼조세가 진행 중에 있구나. 그리고 아직은 좀 불안정하구나라는 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뉴스 하나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 좀 큰 특이점을 줄 만한 뉴스는 뭐 FOMC 외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LG화학 이슈입니다. 자, LG화학 분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머리 아프신 것 같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뭐 심지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물적 분할로 인해서 주주가 피해를 본다라고 이제 못하게 해달라라고 글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네, 한국이 공산국가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일단 뭐 법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문제 삼을 수 없고요. 아무래도 LG화학을 보는 주주들의 관점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배터리 사업 부분을 따로 떼서 분사를 시킨다니까 야 그럼 알토론 같은 회사가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나는 그러면 배터리 때문에 LG화학에 투자를 했는데 그 떨어져 나가는 배터리 부분을 빼면 LG화학은 뭐 화학 정유 부분만 남는 게 아니냐 난 그럼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굉장히 좀 너무 근시안적인 관점이시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입니다. 왜냐면 그 바이오 기업들에는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조인트 벤처 설립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기업 가치를 한 3천억 정도 받는 바이오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얘들이 개발하는 약이 한 3개, 4개 정도 된다고 보시죠. 근데
있는데 이 중에 약 하나가 좀 개발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앞으로 뭐 성장하고 높은 가치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뭐 3천억짜리 이 회사에서 한 500억짜리 회사로 따로 이제 그 약만 따로 빼서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 약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따로 떨어져 나온 조인트 벤처에 투자를 받기가 훨씬 좋고요. 이 상대적으로 이 500억짜리 회사로 보이니까 3천억짜리 회사가 아니고 500억짜리 회사로 보이니까 투자자들은 와 아직 싸다라는 생각으로 자금이 굉장히 몰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이 조인트 벤처가 결국 성장을 해요. 그러면 결국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원래 이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이제 어, 존속 분할 회사가 결국은 같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큰 밸류 체인으로 봤을 때는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배터리 부분 점유율이 1위죠. 굉장히 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기업인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유지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해요. 공장 증설도 당연히 필수적이고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금을 더 밀어 넣어서 앞으로 7년, 10년 더 해먹을 그리고 그 시장에서 1등을 계속 유지할 그럴 여건 마련이 필요하기 위해서 자금 수혈이 필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지주그룹이나 LG그룹에서 돈을 끌어온다는 선택지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따로 조달을 쉽게 받아올 수 있는 방법도 선택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이제 유력하게 보고 있는 게 결국 분사를 통해서 이 회사를 차후에 IPO를 시키고 그런 걸 통해서 향후 한 50조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는 이 배터리 시장에서 그 자금 조달을 훨씬 더 원활하게 해서 계속해서 선두를 유지한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LG화학이 분사를 하는 게 LG화학이 나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 하나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잠시만요. 제가 보통 이제 차트를 조금 비교해서 볼 때 이 HTS를 이용을 하는데 아무튼 지금 보시는 게 위쪽은 에코프로고요. 아래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에서 2016년도에 에코프로 BM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배터리 쪽으로 굉장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고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에코프로에서 이 친구가 2016년에 마찬가지로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에코프로 BM은 2019년에 상장을 했고요. 자, 그래서 물적 분할한 이후에 뭐 16년도 이후에 이때는 어차피 증시 따라 움직였어요. 17년도에 에코프로 BM 오른 거 보세요. 그때 증시 좋았잖아요. 그냥 같이 올랐습니다. 증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9년도에 증시 안 좋았죠? 같이 빠진 겁니다. 마시고 자 그러면 비교할 부분 여기가 특이점이 나오겠네요. 에코프로 BM이 상장이 되어 있고 에코프로가 그대로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 친구들 이번에 배터리 난리 나면서 엄청 부각됐죠? 그러면 여기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찝어볼게요. 최저점 지점부터 최저점 지점에서 찍어보게 되면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LG화학의 입장이죠. 얼마나 올랐냐? 최고점까지 291%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BM 한번 들여다볼게요. 최저점부터 최고점까지 얼마 올랐나요? 220%? 210% 정도 올랐습니다. 오히려 에코프로가 더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어차피 지분으로 다 엮여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LG화학의 밸류 체인이 강화가 되고 신설 법인도 성장을 해서 결국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좋은 내용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해봐야 될 거는 분할로 인해서 뭔가 LG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고 2차 전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지금 상당히 높은 섹터 자체가 굉장히 고퍼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앞으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자, LG화학은 그런 이슈를 지금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 결국은 이제 투자 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주가는 출렁이겠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알토란 같은 사업이 떨어져 나가니까 큰일 났어라고 하는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주가는 빠지고 있고요. 요건 차트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 전체적으로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관심 종목은 특이점 없어요. 어제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늘은 뭐 뉴스에 연관된 특이점으로 잡아들릴 만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자 확대를 해서 차근차근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제 따로 집어드렸던 이제 화웨이 제재와 관련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리뷰도 잡아드렸죠. 그래서 스윙으로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는 거
4만 원에 가장 가까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단기 추세 이탈을 할 수 있는 4만 원 이탈하면 일단 도망갔다가 36,000원 부근의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들어오는 방법. 그래서 지금 단기적 스윙에서는 4만 원을 지지선으로 본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좋은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동훈하나텍 마찬가지로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인데, 화웨이의 휴대폰, 스마트폰 점유율이 낮아졌을 때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죠. 해서 자금 흐름도 계속해서 기관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고요. 외국인도 거기 보탬이 돼서 자금을 아직 빼지 않고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지수 연동이 되긴 하지만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그리고 어제 리뷰해드린 안트로젠 장기 투자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친구는 장기 투자로 잃기가 힘든 싸움을 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이에요. 너무 좋은 친구고요. 지금 단기 스윙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타이밍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논란이 됐던 LG화학. 자, 단기적인 추세를 좀 봐야 되겠죠. 강력한 지지선이 되어줄, 심리적인 지지선이 되어줄 부분에서 66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66만 원 정도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한 지지가 되어줄 텐데, 그 다음으로 지지로 볼 수 있는 거는 장기 입병선이 끌려 올라오고 있고, 그걸 마주치는 63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네, 63만 원 정도 강한 지지선이 되어줄 거다라는 거. 지금 구간부터 거리가 뭐 꽤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진다면 이 정도 빠질 수 있다. 물적 분할 이슈가 시장의 투자자 심리를 흔들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흔들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LG라는 이 전체 밸류체인에 도움이 되고 결국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공포에 빠지거나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져야 정상이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는 좀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결국 전체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동종 종목들 삼성, SDI, 에코프로, BM 움직임이 어떻게 가는지, 어차피 이 친구들 빠지면 섹터에서 돈 빠진다라고 보면 돼요. 다 같이 그냥 빠지는 겁니다. LG화학 분사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닌지 그걸 더 중요하게 보셔라라는 조언 조금 꼭 기억하시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항상 함께 보고 있는 삼성 SDI 여전히 상승 구간 내에서 박스권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마찬가지로 하단 박스권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박스를 보고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수익 매매로는 굉장히 좋은 타점이죠. 네, 굉장히 지지선에 가까운 구간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차전 그린 뉴딜 섹터죠. 그린 뉴딜 풍력 섹터 유닛은 그저께 한번 시원하게 빠지더니 어제는 더 불같이 올려놨습니다. 풍력 섹터 여전히 죽지 않았다라는 거, 건재하다는 거 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파동이 나왔었던 KT 서브마린 한국선제 같은 이제 해저 케이블 섹터 계속해서 파동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우상향 추세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막판에 뜨거운 파동이 나왔죠. 수익 보신 분들 전부 다 축하드립니다. 누리텔레콤 굉장히 장막판까지 꽉꽉 밀어 올려서 수익 보기 굉장히 좋은 구조로 만들어 줬어요.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 대응하기 힘든데 장막판에 급등이 나오면 종가 최고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들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좀 최고가 부분까지 조금 쉽게 발라먹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었네요. 일단 시간에서 빠졌기 때문에 오늘 출발은 좀 약할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상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닐지 스마트 그리드 섹터, 누리텔레콤, 스맥, 그리고 어제는 대장이 옴니시스템이라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종목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소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어제 언급드렸었죠. 현대자동차에서 수소 연료 전지 키트를 유럽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 앞으로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볼 수 있는 수소 산업 아직까지 뭐 국제 규격도 없어요. 그런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아직 신사업 분야고, 근데 신사업 분야인 것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큰 조정이 있고 뭐 큰 흐름 봤을 때 연간으로 봤을 때 뭐 좀 크게 줄었다가 나중에 다시 부각되는 시점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2차 전지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고요. 당연히 수소 섹터도 그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아직 그렇게 이제 꺾여 내려가는 그런 타이밍까지는 아직 관측이 되질 않네요. 전체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수소 섹터 계속해서 튀고 있다는 거,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초반에는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관련주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 건 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매일 보는 중요한 이마트, 아직까지 매수 가격 안 주고 있어요. 네. 긴 기간 동안 우리 만나게 될 거니까 앞으로 최소 1년은 더 만나게 될 친구니까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시 우리 목표가까지 너무 지금부터 날아가 버릴까봐 걱정이 되신다라고 하시면 분할 매수 1차 정도는 지금에 시작하셔도 무방해요. 만약에 근데 그렇게 대응을 하실 거면 14만원, 13만원, 12만원까지 밀려 내려올 때 매수를 할 자금을 남겨두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일단 무조건 사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 지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카카오랑 네이버 우리 IT의 대장주들 여전히 박스권 하단에서 지수의 움직임에 맞춰서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종목 AMW, HFR 그리고 에이스테크 지수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5G 쪽은 자금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빠지는 흐름들 나오죠. 일봉상의 흐름으로 봐도 고점을 만들고 다시 흐르고 있는데 아직 박스권 이탈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적절하게 이렇게 딱 스윙상 지지선들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도 SK게임카, SK디스커버리,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때문에 바이오 종목으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낙폭 과대가 있었던 구간에서 회복하다가 다시금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 그런 뭐 지수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여전히 아직 힘 모아가고 있고 박스권에서 지금 우리가 매수 밴드로 보고 있는 구간에 박스로 봤을 때는 최상단 부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뉴스라던가 추세가 남아있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흐름 나오지 않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굉장히 임박한 그런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봐도 장기 평선이 쭉 단기 평선, 장기 평선 다 모이면서 하락 행보를 마무리해가는 아래 위 파동, 작은 파동들 만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한 지지선을 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97,000원 부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거는 11만원까지는 좀 쉽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0만원 선까지는 굉장히 쉽게, 좀 11만원 선까지는 조금 그래도 쉽게 뻗어줄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구간. 그래서 스윙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타점 구간 지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여전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 마찬가지고요. 신풍제약, 알테오젠, 시젠, MSCI 편입주. 시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강한 파동이 나왔었는데 뭐 진단 키트 섹터가 전부 다 강세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뭐 독감 키트 관련된 부분도 같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시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금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외인 기관 모두 다 좀 적극적인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박스권 우리가 매수 가장 적기로 봤던 구간 한번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슈팅 나왔고 눌림목에서 다시 잘 주진 않았네요. 그 이후에 다시 뻗어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이 구간에서 수급을 제대로 받으면 30만원 다시 탈환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 가고 있구나. 알테오젠은 제약바이오섹터 강세 수급 받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죠. 외국인 기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을 했고요. 자, 그리고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 이제 전환권 행사로 인해서 굉장히 헐값에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가격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부터 한 10% 정도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저 밴드에서 매수를 고려할 거면 최저 밴드에서 매수를 한다. 그 전략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제 최저 밴드까지 들어올 수 있겠네요. 이런 부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고요. 자, GH 신소재, MVH 코리아 마찬가지로 자리 만들어가고 있고 요 밑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힘을 받는 그런 섹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웰크론, 마스크주, 한국알콜, 알콜주, YBM넷, 교육주, 비트컴퓨터, 원격의료 관련주, 대림 포장재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GH 신소재, MVH 코리아는 음악병동 관련주라고 봐야 되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병동 관련주로 분류되게 하는 원방테크가 이번 달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어제까지로 해서 일반 공모 청약도 마무리가 됐고요. 경쟁률이 얼마가 되었느니 이런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뭐 공모 열기가 뜨겁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부각이 될 경우에 여기서 강한 슈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오늘까지 좀 행보를 하게 되면, 오늘까지 좀 쉬어가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경고 딱지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 경고 종목 해제가 되면서 좀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 파동 만들어내기 좋은 타이밍이죠. 여러모로 뉴스도 나오기 좋고요.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구나. 추세상으로는 최하단까지 밀려 내려와 있고 박스권 예쁘게 만들어 가고 있구나. 이 두 친구는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요 관심 종목들 쭉 짚어봤는데요. 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오늘도 좋은 선택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달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